정부 대전청사의 건설. 지금까지는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면모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부 대전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정부 대전청사의 건설로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 성격과 함께 중앙행정도시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도시는 생산, 소비, 주거, 행정, 문화, 교육, 과학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특별히 과학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과 관련된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행정 중심지로 기능하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서울의 모든 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 정부 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에 정부 제2종합청사가 건설됩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던 상당수 부처가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과천에는 일부 부처만 남아 있습니다. 과천에 이어 정부 3청사가 들어선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외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정부 대전청사 신축을 위한 기공식은 1993년 9월에 거행되었고 약 4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에 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은 관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철도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등 9개 청과 정부기록보존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포함한 11개 기관이었습니다. 이후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변경된 이후 대전역앞 철도기관 공동사업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유일한 장관급 부처로 입주해 있다가 2021년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대신 서울에 있던 기상청이 이전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있던 방위사업청도 일부 대전청사로 이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오면서 방위산업이나 군 기능과 관련해 대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은 군사시설과 군 엘리트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전의 신도심으로 개발된 둔산동 인근 지역에는 공군사령부와 함께 제3관구사령부와 육군통신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둔산지구 개발이 시작된 1988년까지 이곳에 주둔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이죠. 1982년 6월에는 육군교육사령부가 광주에서 유성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또한 1979년 8월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어 대전 국립묘지가 두 번째로 조성되었습니다. 대전 국립묘지는 1985년 11월에 준공되어 대전이 호국 영령을 기리는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자리 잡은 자운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교육 및 훈련시설입니다. 둔산동에 있던 육군통신학교 등이 이전되면서 군사교육기지 조성이 시작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 3군 대학 외에 각종 군사교육시설이 들어선 군교육의 요람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3군의 본부가 존재하는 통합기지입니다. 비록 행정구역은 대전이 아니지만 계룡대가 대전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계룡대로 전입한 군인 및 가족들은 계룡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주택, 대형 유통시설, 고등교육기관, 문화시설, 유흥 및 오락시설 등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전은 단순히 과학도시로서만의 역할만이 아니라 행정과 군사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입지 조건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었겠죠. 다시 말하면
대전은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도시 대전. 도시의 인구 성장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요인이란 행정구역의 확대를 통한 다른 지역 인구의 편입, 자연 증가, 그리고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입니다. 대전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구 증가가 적지 않았음은 분명하며,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 요인도 대전의 인구 성장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은 행정구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1990년대에도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인구의 사회적 이동, 즉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덕연구단지의 조성, 정부 청사 등 국가 중추 기능을 재배치하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대전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죠. 2012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 구축을 통한 첨단 과학 분야 및 기초연구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신성장 기반 마련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기획되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는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령동 1원이 해당하며 기능지구에는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거점지구에서는 중의원 가속기 건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기초과학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은 대덕이 기존 기능에 더하여 기초연구 활동과 이에 사업화 기능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이후 대전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부터 23일 대전에서 세계 과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세계 59개국 12개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장차관, 세계적인 석학, 글로벌 CEO 등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전 세계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빈부격차, 감염병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정상회의는 1962년 시작된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OECD 본부가 있는 파리를 벗어난 것은 2015년 대전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대덕특구는 그동안 꾸준히 양적, 질적 성장을 하면서 한국 과학기술을 이끄는 기관차 구실을 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대덕특구가 그다지 혁신적이지 못하고 시장 지향성이 큰 연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혁신 주체 간 교류, 협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다 세종시가 건설되고 일부 정부 출연 연구소 시설에 탈대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덕이 위기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국과 한국인은 위기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과학도시를 넘어 글로벌 경제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전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특구는 현재까지 거둔 성취와 정체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덕구 신탄진 나들목이 인접해 있는 대덕구 연축지구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대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정체성.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사실 전 지구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각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과학수도 대전이 첨단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대전이 진짜 과학수도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 및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들어선 대전은 이러한 접근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과학수도가 아니겠죠. 실제 대전의 혁신 역량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대전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사실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인 로봇, 우주, 첨단 바이오 및 반도체는 역시 전국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상위권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는 미래를 책임질 4대 핵심 전략으로 나노 반도체,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국방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세우고 4대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전략 1은 과학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며, 전략 2는 글로벌 과학산업 융합 혁신 거점 조성, 전략 3은 과학산업 창업 사업화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전략 4는 지역 과학산업 인재 양성 및 확보입니다. 그리고 각 전략마다 세부 과제를 선정해 총 12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전의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계획이지만,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이 대덕특구의 첨단 과학기술과 딥테크를 산업에 연결하여 지역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면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인류 경제도시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이는 동시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전이 보여준 비전은 그러한 노력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전의 미래. 이제 대전의 역사를 알아보는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대전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대덕연구단지를 통해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대전 엑스포 개최로 그 위상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후 대덕밸리 조성, 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술 창업과 사업화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술 집약형 창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공공연구체제와 대전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혁신체제 사이의 연결이 미약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대전시와 대덕특구와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첨단 산업이 기반이 된 혁신적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글로벌 경제과학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 도시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존재 자체를 넘어서 시민들이 대전을 과학도시나 과학수도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우선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전의 산업계로 더욱 확산되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우수한 과학 인재가 남아 연구할 수 있고 이것이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풀 수 있는 한 실마리가 되겠죠. 그간 대전이 쌓아온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대덕특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 등이 대전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첨단 기술의 산물이 성공적으로 작동된다면 시민들이 과학도시에 산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죠.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준 높은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행사들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풍부한 과학문화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의 상당 부분이 대전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도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대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제안된 지 5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가 국가 혁신체계뿐 아니라 지역 혁신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대전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과학도시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과학문화가 대전에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